네, 목요일에 남자였지만 화요일에 오시기로 하셨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요일 날 찾아뵙게 된 우리 박수현 교수님의 멘토링 학교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 요즘 많이 네. 바쁘게 지내시죠? 네. 이제 6월이 시작됐고 이제 여름이 됐는데 네. 요즘 어떻게 그렇죠. 지내시는지 간략하게 조금 근황 좀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아시고 제가 요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네. 라이브 합격 설명회에서 제가 공약을 걸었잖아요. 죽기로. 아, 죽는 걸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지금. 아, 네. 그때 고상철 선생하고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예, 그 목숨을 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합격 설명회에서 그때 죽겠다. 만약에 죽겠다. 떨어지면 죽겠다. 죽겠다. 이런 그렇죠. 예. 극단적인 공약을 극단적이죠. 네, 선택을 하셨는데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라는 아. 의미에서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히 열악한 네네.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곳에서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죠. 극단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예. 네. 네, 하나 외우시면 됩니다. 네. 지금 그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서 이제 그 1차 과목인 민법 뭐 학개론이야 뭐 깔고 또 들어가는 과목이니까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민법과 이제 학개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셨고 이제 2차 과목인 공법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네, 그죠?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공법 어디까지 보셨나요? 하고 좀 이렇게 좀 네. 박수현 교수님이 좀 근황에 대해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네, 공법 공부는 좀 어떠세요? 공법은 그냥 쭉 듣고 있어요. 역시 어렵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공법을 그냥 들어서 정비법까지 그런 상태고 민법은 1차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한 70점 근처 네. 대가 나오는 것 같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저랑 개인적으로 조금 차담을 좀 나눌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법 양이 많은 이제 공법 과목이 조금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조금 민법과 학개론으로 채워졌던 그 머릿속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좀 이렇게 좀 다른 공법이 이제 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리를 비워줘야죠. 네, 자리를 조금 비워주기 위해서 희미하게 혹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이제 지식들이 맞아요. 조금은 사라져간다 뭐 이런 네. 말씀 좀 하셨어요, 그죠? 그렇죠. 개론이 사라지면 네. 저는 개론 선생으로서 자격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민법 부분에서 뒷부분에 이제 계약법 부분은 그렇게까지 많이 반복을 못했는데 계약법 내용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많이 떠나갔더라고요. 아. 공법을 보고 공법을 한 일주일 이상을 집중적으로 본 다음에 민법 문제를 풀어보니 제가 그렇게 애주중지 아꼈던 계약법 애들이 떠났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제품을 떠나서 이게 이제 양민 교수님을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모셔놓고 이제 새로운 고상철 교수님을 지금 영접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고상철 교수님이 좀 체격이 크시니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리를 비우라고. 아무래도 지금 머리 한쪽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부터 이제 지금 양민 교수님이 지금 약간 좀 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머리 한쪽도 안 네. 들어왔는데 네. 그렇네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 그럼 지금 아무래도 지금 강의도 뭐 물론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수험생의 입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좀 대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또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공부했던 과목이 조금은 약간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금 대처를 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팁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새로운 공부를 했을 때 기존 공부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실제 수업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복습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놔요. 그럼 그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복습을 해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양 같은 걸로 표현을 했는데 양들이 이제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아 양민 선생님 민법이라 양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풀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놨는데 얘들이 조금 방심하면 멀리 흩어져 버려요. 그럼 다시 모으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요, 진짜로. 그래서 근처에서 좀 퍼져나가려고 할 때 한 번씩 땡겨주는 거죠. 제 주위로. 그러니까 이게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하고 절대로 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죽습니다. 멀리 떠나가지 않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먼저 봐주는 거고 그 다음 기간에는 이제는 조금 머릿속에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2주에 한 번 정도
그 똑같은 복습을 해주는데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훨씬 줄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라는 게 또 기억력이라는 게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새로운 과목이라든지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조금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흩어지거나 또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게끔 짧은 시간에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연습들 그리고 이런 공부법들을 여러분 지금 좀 꾸준히 좀 준비를 계속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네, 아주 유익한 말씀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서로 복습을 하진 않아요. 네. 요약집으로 기본, 그러면 기본서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럼 기본서로 복습을 하면 어떤 부분에 빠지냐면 큰 틀로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엽적인 부분으로 그 내용으로 깊이 파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만큼 시간만 허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억만 되뇌 있는 정도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내가 네. 이런 공부를 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걸 빠르게 이제 계속 이제 맞아요. 넘기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게끔 그런 노력과 연습이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로드맨팡님께서 공법 어디까지 보셨나요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고 우리 소니아님께서 교수님 6월에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저도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반갑습니다. 지금 6월도 거의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너무 또 벌써 빠르죠. 오늘 금요일이 됐는데 우리 RDJ987님께서 교수님 개론과 민법 중에서 민법을 먼저 풀어도 되나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민법에 정말 자신이 있으시면 민법을 먼저 푸셔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푸시는 건 가능한데 민법을 푼 다음에 개론을 넘어와서 개론을 푸는 건 가능해요. 근데 가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이런 분이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80번부터 역순으로 푸시는 분이 계세요. 아, 끝에서부터? 80번, 79번, 78번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러신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풀게 되면 혹시라도 계실까봐 그럼 중간에 한 페이지가 빠졌을 때 그걸 그러니까 한 47번까지 풀었는데 중간을 못 풀고 35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35번부터 맞다고 생각하고 풀고 시간이 남네 그러면서 그거를 못 펼쳐보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아예 통째로 민법부터 먼저 푸는 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법을 정말 잘하신다면 왜냐하면 민법에서 감을 잡고 학개론 부분에 시간을 좀 더 투여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든 게 뭐냐면 이번에 공부를 해보고 네네. 공법을 공부하고 랜드프로 우리 랜드프로 합계획 프로 랜드프로 들어가면 온라인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3월 모의고사를 제가 처음으로 한번 응시를 해서 봤어요. 온라인상에서. 어떠셨나요? 약간. 온라인상에서 이제 100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개론부터 이제 저는 풀었죠. 저는 개론이 자신 있으니까. 개론이 자신 없으면 죽어야죠. 근데 개론을 이제 푸는데 개론은 몇 분 만에 풀었냐면 20분 만에 풀었어요. 20분 만에 풀고. 근데 이제 민법을 풀잖아요. 근데 민법의 앞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총칙이랑은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쭉 풀었어. 아 이러다가 정말 민법도 85점 막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막 기쁨에 이렇게 설레이고 있을 때 네. 갑자기 물권법 부분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지문을 2번, 3번 읽는 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민법까지 다 풀고 이제 어느 정도 체념하고 민법을 다 풀고 딱 답안지 제출을 누르니까 시간이 15분인가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민법에 쓴 시간이 거의 60분 정도를 쓴 거죠. 아, 그렇죠. 어차피 학개론이야. 사실 보면 답이 이렇게 네. 다 나와 있으실 그렇죠. 테니까 학개론은 사실 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체크만 한 정도일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을 쓰신 건 민법이실 텐데 그래서 민법을 그렇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론이 자신이 있었으니까 저는 개론부터 풀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민법이 수월하신 분들은 많이 갖춰져 계시면 민법도 푸세요. 그리고 개론에 시간을 할애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답안을 딱 제출하고 눌렀더니 우리 랜드프로에서는 바로 채점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정도? 개론은 100점. 100점 못 받으면 그건 이상한 거고 개론 100점? 야, 그래도 한두 개 이렇게 좀 틀릴 법한데 인간미 너무 없으시네. 네. 아 근데 인간미를 논하기에는 20년을 강의한 걸 틀리면 네네. 죽어야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되고 민법이 65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이제 채점한 결과까지 세세하게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 사이에 두 문제를 틀렸는데 민법을 이게 총칙은 거의 대부분 맞힌 거죠. 근데
그 뒤로 나오는 21번부터 시작해서는 다 XXX 거의 대부분 X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구나. 적잖이 당황을 좀 하셨겠어요? 당황했어요. 그래서 저 정말 평정심을 유지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하나는 공법을 만약에 일주일을 만약에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봤었다 그러면 좀 더 높았을 텐데. 그러니까 수강생 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개론이 완전히 잡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런 느낌을 받는데, 개론도 만약에 불안하다 그러면 그렇죠. 개론 공부하고 민법 공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법까지 공부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꼭 합격해야 됩니다. 합격하실 그러니까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잘 아는 부분, 잘 하는 부분만 공부를 한다면야 너무 좋겠지만, 그렇죠. 모르는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분명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기억을 또 다시 이렇게 꺼내고 다시 답습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과정은 분명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는 공부해 놓으신 부분들이 흩어지거나 날아가지 않게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짧은 시간 내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셔야 된다는 부분 잊지 않고 꾸준히 좀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제가 바로 한 게 뭐였냐면, 문제를 풀면서 전 시간이 남으니까 뭐 했냐면 민법 문제를 풀면서 틀려도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내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5개 지문 중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지우고 긴가민가한 걸 물음표로 해놓고 거기서 골랐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만 답이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몇 개는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정말 이건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한 게 답인 거는 내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판단하면서 풀어보니까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될지가 정확히 보인 거죠. 뭔가 분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복습을 했죠. 그랬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에게 상처일 겁니다. 저한테도 사실은 민법 시험이 상처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그 상처를 상처로 끝내지 않고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바로 찾아서 복습을 한 거죠. 네. 그 문제가 다시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의연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드라마라든지 이제 광고 영상 같은데 이렇게 촬영을 좀 하러 가면 대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나운서나 이제 기자 이제 그 보도분을 이제 아나운싱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용이 사실은 적지는 않거든요. 그걸 이제 암기를 해서 이제 아나운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외워야 될 분량이 많은 부분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촬영이 못 되고 감독님한테 조금 한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어요. 네. 현장에서 이제 조금 그런 아주 디렉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 사실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럼요. 네네. 네.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박수현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을 보셨지만, 적잖이 우리 박수현 교수님 천하의 그 마술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적잖이 당황하는 부분이 분명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당연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처가 났으면 또 연고를 발라서 상처를 갖다가 이제 또 아물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연고라고 안 하고 고연이라고 했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고연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허락을 안 해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처받거나 너무 멘탈 흔들리시지 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의연하게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좀 약간 또 패기와 또 약간의 뻔뻔함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 뭐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 뭐. 그럼요. 아직 시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요. 모의고사. 말 그대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모의고사인데. 취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잘 체크하고 다시 한번 잘 보완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달콤한 꿀단지님께서 마술로 합격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사실 교수님의 이런 말씀이 또 하나의 마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학개론의 마술사 우리 박수현 교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벌어진 상처에 또 약을 발라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최현님께서 교수님 예뻐도 라이브 특강 진행해 주시나요? 예뻐 너무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는 이모티콘을 보내주셨는데, 예뻐가 너무 어렵대요, 교수님. 이게 예뽀가 좀 어려워요. 실제 시험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예뽀 부분은 기뽀를
기포는 기출문제 뽀개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연습을 시켜드리는 게 예상문제 뽀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상 문제다 보니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도 우리가 기포가 다 진행된 상태에 만약에 시간으로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진행을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한 번쯤 그 풀이 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포보다 조금 더 한 단계 그렇죠. 들어가서 이런 심하죠. 부분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네, 그렇죠. 부분에 대한 대비를 또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포보다는 예포가 좀 더 난이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당연히 없겠어요.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세요. 일단 뭐든 저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잘 못하는 거 인정하고 다시 개선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하연님께서 히히히 교수님 10여 년 전에 화곡동 학원에서 교수님 수업 7강 들었어요. 네. 우와라 그랬는데 화곡동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화곡동에 민계공사인방 학원이 있었어요. 그 학원을 제가 처음부터 차려서 계속 운영을 했던 거예요. 제 학원이었죠, 제 학원. 민계공 3인방이면은 그 혹시 공법은 고상철 저희가 아는 선생님. 그분이 네. 항상 고생하시는 고생철 선생님이고. 고상철 교수님이 요즘에 그 고상철 교수님 그 공법 강의를 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고상철 교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거의 20여 년을 함께한 네. 호영호제를 한 그런 사이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또 공법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 고상철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니까 네. 약간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어떤 동생 고상철이 아닌 그 공법 공법의 신, 선생님으로서의? 네, 공법 선생님으로서도 고상철 교수님 또 어떻게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 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봤을 때 그 강의 속에서도 네.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충만한데 겸손해요. 그 안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만나서 보면 참 좋은 친구고 좋은 사람이죠, 말 그대로. 그렇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실 고상철 이게 선생님. 또 인성대로 가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우리 양민 교수님도 그렇고 네. 고상철 교수님도 그렇고 그 어떻게 보면은 한 분야의 그 탑으로서 그 존재하기가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결같으세요. 그렇죠. 보면은. 맞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교수님들의 평가를 더욱더 이렇게 높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공법 잘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지식이 많으시다 보니 제가 들었을 때는 조금 힘들긴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들었던 학원 보면 실강의를 하면은 네. 모니터가 이렇게 돼 있어서 데스크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모든 학원이. 그렇죠, 10년 그렇죠. 전에도 그랬었고. 네네네. 그럼 그때 잠깐 그때는 공부할 때가 아니니까 봤던 그 강의하고 지금 강의하고는 지금이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공법적으로 강의가 훌륭해졌고 몸도 좀 많이 부었죠. 예. 예전에 정말 슬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 정도 사이즈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맞아요. 그 좀 약간 그 성시기형. 네, 성시경 약간 느낌이. 성시기형 느낌. 성시기형. 네. 네. 약간 성시경은 그런 느낌으로 아니고, 네. 이렇게 머리도 좀 이렇게 맞아요. 기르시고 약간 슬림하셨던 안경 쓰시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그 뭔가 강의를 또한 20년 가까이 이제 해오시면서 그 어떤 강의 스킬과 체중이 조금 비례하게 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저는 그런 강의력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우리 그 고상철 교수님 얘기를 지금 저희가 한 5분째 하고 있는데 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우리 임순성님께서 네. 교수님 문제풀이하면서 궁금했는데 준부동산과 준지대는 개념이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이건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지대는 그냥 어떻게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토지 임대료를 우리가 지대라고 하잖아요. 지대. 근데 토지에 대한 수입은 아닌 거예요. 토지에 대한 사용료가 지대인데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아닌데 토지처럼 공장을 운영할 때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기계 장비인 거예요. 기계 장비를 사용했을 때 기계 장비를 제공한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얘가 지대의 성격과 비슷하다 해서 준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닳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지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장기적으로도 준지대는 기계 장비는 사용하면 소모가 되니까 장기적으로 소모가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준지대는 단기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 설명이 지대로네요, 진짜. 지대로 이런 건 해도 되나 보죠. 자, 그리고 우리 보지 않았어요. 김승리님께서 네. 민법 모의고사는 한번 보셨나요?라고 네,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었고요. 늦게 보셨나 봐요. 그리고 우리 기경희님께서 스마트브레인 박수현 교수님 또 뵈니 반갑네요. 사실 매일 뵙고 있긴 해요. 교수님은 못 보시지만 저도 공법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도 하면서 저도 떨어지면 죽을 각오로 공부해야겠네요. 항상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법 질문드리려 했는데 지금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또 그런 말씀까지 우리 기경희님 네, 그렇죠. 뭐든지 이제 사생결단의 각오로 하는 건 좋지만 좀 즐기세요. 그 상황을 좀 즐길 줄 아는 여유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즐기거든요. 근데 저도 무슨 촬영이든 촬영 현장 가면 못 즐기겠더라고요. 맞아, 죽겠더라고요. 그 압박감과 약간의 스트레스. 제대로 공부를 안 하거나 제대로 외우고 가지 않았을 때는 또 떠오르는 어떤 많은 그 현타들.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즐겨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죽겠다고 얘기한 건 여러분 좀 다른 얘기예요. 저는 99년도에 처음 강의를 데뷔했을 때 세법 강사를 했었고 부동산 세법을 그렇죠. 그리고 세법 강의를 하면서 등기법 강의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원을 하면서 중개사법 선생을 실제로 만들어도 봤었고 그래서 중개사법도 어느 정도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을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짬밥이 좀 다른 그러니까 웬만한 거죠. 과목들을 조금 두루두루 조금씩은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어떤 확신으로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죽냐 어쩌냐 사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라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또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되뇌어 보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저만 드리는 걸로. 그렇죠.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꼭 붙을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뭐든지 여러분 물론 죽을 각오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즐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랜드프로에서 이런 방송이든 행사든 이런 진행할 때를 저는 굉장히 많이 즐기고 있거든요. 그렇죠. 랜드프로에서 진행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로 부담이 없고 너무 저는 사실 우리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이야기 듣고 좋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너무 좋고 약간 또 형제 같은 약간의 좀 그런 끈끈함도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안 뵈면 또 궁금하고 뵙고 싶고 좀 이렇게 그런 근황들을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둥이님께서 교수님 계산 문제 특강은 언제 올라오나요? 라고 또 이렇게 지금 계산 문제 특강을 자료를 다 만들어서 어제 2강을 진행을 했어요. 촬영을 했어요.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나머지 이제 1강을 마저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김지영님께서 계산 문제 중에 풀면 맞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오늘 공부했던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가공기 조순전후 경저세에 빈칸 채워놓고 문제 푸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시간이 실제로 제일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오면 보기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가 다 다른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풀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저하고 약속을 꼭 해주셔야 될 게 그 문제가 보이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문제가 나오면 너 떴냐 그러고 5번을 쿡 찍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추세가 5번으로 나오면 너무 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정도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5번이나 4번을 찍 때 제 생각에는 올해 시험에는 4번을 찍는 게 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되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들은 제가 풀이해드린 계산 문제 특강 보시면 충분히 1분 안에 푸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풀어주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무리 쉬워 보이는 계산 문제도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를 누를 때 여러분 전자계산기 정말 너무 조그만 거 갖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거 조그만 거 들고 가시면 시험장 들어가면 이미
내 머리가 아니고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누르는 것조차도 힘들겠네요. 1을 눌러야 되는데 이렇게 음. 부르면서 1, 2가 같이 눌려져요. 특히나 이제 손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그렇죠. 경우는 또 오타 그래서 계산기 중에 최고는 쌀집 계산기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쌀집 계산. 적어도 버튼이 이 손가락 크기만한 거, 요만한 크기, 그 정도의 계산기를 들고 가셔야 돼요. 그 혹시 그 동대문 가면 예, 그렇죠. 그 항상 이렇게 누르면서 보시잖아요. 이건데 맞아요. 이거에 맞춰줄게. 네, 그 계산기. 계산기. 그리고 계산 문제는 무조건 먼저 풀지 마시고 민법까지 다 푸신 다음에 시간 남으면 계산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게 좀 좋을 걸리겠다 거예요. 싶은 문제는 일단은 조금 약간 뒤로 빼놓는 게 그렇죠, 좋겠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럼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슥슥슥슥 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릴 문제들은 마지막에 빼놨다가 마지막까지 요거 고민해서 체킹을 그럼요. 하는 네네. 그리고 또 시험의 기술까지 또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킹 시간은 얼마나 남겨둬야 할까요? 하는데 마킹 시간은 마킹 시간은 최소 그러니까 100분이면 10분 전에는 무조건 풀었던 건 다 마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세요. 안 그러면은 이게 정책적으로 나와 있는 게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가끔 시험 감독관님을 잘 만나면 문제를 먼저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1, 2분. 정말 예전에는 요즘은 그렇지 못한데 한 5분까지도 먼저 나눠주는 감독관이 있었어요. 자기 재량에 의해서. 그런데 시험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종이 울리고 시험지 답안 OMR 카드를 회수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더 주면 문제 푸는 시간을 더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다 풀고 나 마킹만 하면 되는데 왜 마킹을 못하게 해?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분들은 그 마킹 시간을 다 포함해서 그 시간 안에 푸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킹 시간을 빼놨다는 얘기는 시간을 더 갖고 풀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찢어버려요. 마킹한 시간 절대로 안 줍니다. 그래서 마킹 시간을 한 5분 정도 남겨놓고 찍다 보면 또 긴장이 돼서 다른 걸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0분은 남겨놓고 무조건 다 마킹을 하세요. 마킹도 어떻게 보면 점검이 또 한번 필요할 수 그럼요. 있으니까. 당연하죠. 네. 네. 기껏 문제 잘 풀어놓고 마킹 잘못해갖고 또 떨어지는 것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요. 저도 마킹을 오래 잘해야 되는데 네. 참. 교수님의 마킹을 화이팅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뭐 학창 시절에도 마킹을 잘못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틀리면 제가 틀려서 틀린 거지. 네. 그건 확실하게. 저는 마킹은 로또 할 때밖에 안 하는데 요즘 로또를 하시는군요. 그냥 재미삼아서 한두 개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희진님께서 항상 열정으로 애써주시는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하자님께서 와 실시간 라이브는 처음입니다. 박수현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완전 존경하게 됐어요 라고. 그럼요, 학개론의 또 마술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김은수님께서 저 수연쌤 왕팬이에요. 저 다른 쌤 강의 듣다가 수연쌤으로 와서 진짜 매일 기뻐 열심히 듣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 기뻐 예뻐가 이름도 굉장히 좀 특이하고 좀 잘 와닿았지만 그 의미도 너무 잘 맞춰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기출문제 뽀개기, 예상문제 못 뽀개기. 네. 그리고 실은 거기다 담은 게 매일 기뻐하고 매주 한 번씩 예뻐하자 스스로를. 그걸 담은 거죠. 네. 그래서 제 최고의 브랜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뻐와 예뻐. 네. 제가 제 마음속으로 낳은 저의 자식들이죠. 네. 우리 학개론의 마술사 박수현 교수님의 기뻐와 예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6월의 문턱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우리 고군분투하고 계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우리 제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6월이 돼서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학원을 운영했을 때 여러 수강생분들을 많이 뵙게 되면 낯빛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시기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초부터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론 강의를 쭉 듣고 문제를 모의고사를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안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점수가 좀 안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영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는 이렇게 성적이 상승하지 않아요. 언덕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내 점수가 40점대였는데
42.5, 45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40점대였는데 갑자기 60점대, 70점, 80점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단계별로 하는 부분을 갖추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냐면 몸이 지치고 힘들어지면 그렇죠. 그다음부터 아무 공부도 안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보약도 한제 다려 드시고 그리고 홍삼도 드시고 몸이 좀 아프면 침도 맞으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를 방치하시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만약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가 잘 안 되신다면 하루 이틀 정도를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정말 좋아하시는 무언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성격이 낙천적이지 못하시고 정말 세심한 성격이시라면 하루 이틀 쉬고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차라리 불안하고 익숙했던 초조하니까. 걸, 익숙했던 걸 계속 공부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만 공부하시면 이 시험 무조건 붙습니다. 네. 저희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영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또 강의도 하시지만 직접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많이 느끼고 또 대변해 주고 계시니까요. 네. 여러분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힘들지만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이 힘들고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서요. 너무 스트레스나 조급함, 조바심 갖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겨가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컨텐츠와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프로 랜드 프로!